폐업을 하고 나니까 빚이 1억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다시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창업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서양식 요리 유학을 다녀오고 지금은 보리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요리사 출신 이문규라고 합니다. 보리밥집 오픈하고 첫 해에는 연매출이 4억이 좀 넘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9억이 좀 넘었고요. 세 번째 해에는 10억이 좀 넘었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해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조리과가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실무를 익혀서 현장에 빨리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나와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정식집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실제 설거지부터 했어요. 여러 야채, 채소 관리하는 거 배우면서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또 기회가 와서 청주에 다른 파스타집 할 자리가 생겨가지고 차렸는데 결과는 3개월 만에 폐업이었어요. 다른 거 생각 없이 맛 하나만 믿고 일단 차렸는데 맛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곳의 상권 시장 조사 자체도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 자리에다가 차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또 경기가 안 좋을 좀 그런 거 겹쳐가지고 스트레스가 막 너무 와서 과부하 걸려가지고 나중에 미각을 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맛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됐었어요. 그때 폐업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폐업하고 나니까 빚이 남더라고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취업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항상 부족하다 느끼고 갈증적인 부분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었는 공부하러 호주를 갔죠. 호주에서 프랑스 요리 학교를 갔는데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3년 좀 넘게 살다 보니까 약간 좀 외로움 같은 것도 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창업을 또 하게 되었어요. 파스타 전문점을 차렸고요. 꾸준하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줄 서서 먹기도 하고 월 매출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매출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첫 번째 가게보다는 훨씬 준비 기간도 길었고요. 그때처럼 음식의 맛이 흔들리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매출만 좋다고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손님 많이 왔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남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요리사 출신이다 보니까 재료비에 너무 많은 게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자 싶어서 인건비적으로 많이 투자했던 부분도 컸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폐업을 하게 된 거죠. 세상 일이란 게 장사가 잘 돼도 폐업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다시 또 창업을 생각했던 건 그때는 큰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창업을 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차렸는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매출이 또 꾸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메르스가 딱 터지더라고요. 그때부터가 계속 안 좋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번 푸름이 바닥으로 꺾여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다시 이제 폐업의 길로 또 들어서게 됐던 것 같아요. 폐업을 하고 나니까 많은 빚이 남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빚이 1억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지만 애가 있었는데 걔를 키워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다시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창업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아요. 보리밥집 보니까 무던하게 한식이니까 좀 오래 하겠구나 싶어서 하게 됐어요. 그렇게 처음 오픈하고 나서 생각보다 손님이 왔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좀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에 창업 경험에 의하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졌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네 반찬 왜 안 바꾸냐고. 실제 보니까 제가 콩나물 무침만 3개월 동안 똑같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꿨어요. 그렇다고 좀 바로 나왔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피자가 또 나오는데 야, 또 셰프가 근데 피자 맛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러면 안 되니까 막 또 연구를 했어요. 맛있게 만드니까 피자도 잘 나가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반복이 됐더라고요. 보리밥집을 창업하고 나서 계속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처음 소상공인한테 받았던 걸 이제 갚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그걸로 인해서 신용이 생긴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이렇게 갚으셨네요. 그런 거를 되게 진행이 잘 됐었고요. 지금의 빚 다 갚고 제가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인데 눈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회계에 관련돼서 매일매일 들어온 매입 자료를 항상 체크하고 그날 있었던 매출 역시 체크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한 달 쌓이고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지금 저희가 4년 넘었으니까 4년 동안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략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밖에 다른 시스템은 인력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인력 구조를 어떻게 짜고, 저희가 식당 하다 보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코로나 사태 같은 알 수 없는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고정화된 시스템보다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식자재라든지 새로 신메뉴라든지 반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계절별 이미 뭘 할지 나와 있고 그냥 막연하게 시장 가서 이렇게 야채 지고 와서 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창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제 자신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창업했을 때 철학이 없다면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다 흔들려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모든 게 다 쉽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철학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시스템이라든가. 철학이 없다면은 좋은 시스템도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흔들려 버리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 보리밥집은 청주에서 엄마가 제 행복한 식당 이걸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지역의 사회를 위해서 봉사라든지 기부라든지 원래는 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계속 그쪽으로 많이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